명쾌한 해설을 해주실 뉴스 전문가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수희 변호사,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 세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정치권과 대선 주자 소식, 여론조사 짚고 문을 열겠습니다. 자, 사자 가상 대결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30.8%,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37.4%를 얻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 하나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오자 가상 대결인데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똑같은 기록이 나왔습니다. 35.5% 대 35.5% 동률입니다. 자, 한 조사는 6.6%포인트 차이가 나는 조사였고, 지금 보시는 이 조사는 동률, 똑같은 지지율이 조사 결과로 나왔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컨벤션 효과는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의 이 추격이 무섭습니다. 아직은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네. 후보 같은 경우는 좀 낮아졌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여전히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추세를 보면 윤 후보가 좀 낮아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유를 이제 원인을 분석하자면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서 좀 매끄럽지 못해서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상당히 주었다. 그리고 지금도 정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인선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인선 과정에서 내부의 어떤 권력 다툼이라든가 주도권 싸움의 양상을 너무 노출을 심하게 함으로 인해서 국민의힘에 바라는 새로운 어떤 시도나 개혁의 모습보다는 자리 다툼, 이런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조금 지지율이 내려갔다라고 보이고요. 특히 김종인 위원장 문제는 오늘까지 명확하게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지율 여론조사 앞으로 계속 여러 차례 이 조사가 될 텐데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전 대표의 고향이죠. 전남 영광에서 호남 메타버스 투어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3박 4일 동안 호남의 환대를 받았던 이재명 후보 측은요, 지지율 골든 크로스까지 언급하면서 상당히 고무된 모습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만남이 불발됐던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제가 출발하면서 이제 호남, 전남, 광주로 갑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이낙연 전 대표님께서 사전에 이미 확정된 일정이 있어서 뭐 아쉽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의 고향인 영광에 정작 이낙연 전 대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낙연 전 대표의 이름을 여러 차례 부르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한번 보시죠. 제가 존경하는 호남이 낳은 정치 거물 이낙연 전 대표님 고향 맞습니까? 예! 존경하는 이낙연 대표님 건강하게 잘 계시죠? 예! 영광이 낳은 대한민국의 정치 거물 이낙연 전 대표님 제가 잘 모시고 이 영광국물 구워서 맛있게 먹으면서 우리 영광을 생각하고 영광군이 낳은 이낙연 전 대표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영광 국민들 잊지 않고. 자, 화면으로도 보셨지만 이낙연 전 대표의 이름을 4차례나 크게 외쳤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들으신 영광굴비를 먹으면서 이낙연 전 대표를 생각하겠다, 이 발언에 많이들 관심을 가졌었는데요. 자, 이낙연 전 대표 직접 지원 사격에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모습 보니까 이렇게 영광굴비까지 얘기하는 이 자리에 바로 옆에 이낙연 전 대표가 좀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데, 이낙연 대표가 없는 저 상황,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영광굴비를 좀 더 많이 구워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근데 뭐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일부러 안 오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미리 사전에 연락을 했다 하고요. 가급적이면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전에 잡혀있는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에는 같이 동행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낙연 전 이제 캠프가 이미 해체는 됐지만 이낙연 전 대표하고 가까운 인사이기로는 조만간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어찌됐든 간에 과거에 나왔던 것처럼 경선에서처럼 후보 교체론이 얘기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이낙연 전 대표의 앞으로 정치 행보를 위해서라도
이재명 후보를 적극적으로 도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원팀은 혹시 아직도 좀 힘든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의 설전 때문에 지금 민주당 당원 게시판이 잠정 중단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경선 과정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또다시 이런 상황이 벌어졌군요. 예, 아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최근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대장동도 있지만 또 하나가 조카의 그 살인 사건하고 그리고 뭐 중대범죄 변호했던 거 이런 것들이 또 다시 이제 회자가 되면서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당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더 잘 알기 때문에 한 식구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마 안 가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근본적인 건 아니고요. 근본적인 거는 지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그러니까 다 그 좀 오른다 하더라도 아주 좀 그 완만한 상승세이고 어느 이상 오르겠다라는 그 오르지 못할 거라는 우려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여론조사가 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거를 뭐 그거는 정치력으로 돌파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근본적인 거는 여론조사에서의 좀 그 상승세를 아주 그 급등하는 그런 상승세를 보여주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일 겁니다. 예. 자, 어찌됐든 간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최근 지지율이 아까 말씀하실 때 완만하다 표현을 하셨는데 글쎄요. 또 이 조사에 따라서는 급격히 오른 지지율도 상당히 있거든요. 자, 최근의 지지율 상승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와의 격차를 좁혀가는 이 상황에서 글쎄 자신감이 좀 붙었다라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저희 채널A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 본인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저의 장점이라면 실력에 기반해서 실천을 하고 또 그 실천을 통해서 성과를 쌓았다. 즉 실적이 있다는 게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인정할 가장 중요한 근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집행을 신속하게 하는 것은 드러날 때는 좀 불안해 보여도 근본적인 문제에서는 매우 안정적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단점. 그게 단점이라요. 불안하게 보는 점이 단점일 수 있는데 그건 오해에 기한 것입니다. 말 좀 합시다. 토론합시다. 당장 만나자. 당장 만나자. 그것도 좋네요. 네, 그럼 이제 말을 좀 하면 좋겠어요. 네. 네.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가 중앙선대위 사령탑이자 1호 외부 인재로 군 출신의 30대 여성 군사 전략가를 영입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젊은 미래로 갈 우리 민주당 선대위의 그 길에 맨 앞장서서 지휘를 해주실 우리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조동현 교수님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우리 교수님께서 관심 가지고 계시는 새로운 우주, 뉴스페이스를 추구하시는 것처럼 우리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의 뉴페이스가 돼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송영길 대표님 좀 억울하시긴 하겠어요. 자, 82년생인 조동현 교수는요, 우주산업과 군사전략 전문가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이제 송영길 대표와 공동으로 민주당 상임선대위를 이끌게 된 인물인데요. 전날 만 18세 여고생을 광주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발탁한 데 이어서 또 한 번 여성을 전면에 내세운 파격적인 또 발탁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